내일로 예정된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경기도 양주 광사동에서 의문의 땅굴이 발견돼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땅굴이 북한의 남침용 땅굴인지 자연 땅굴인지 땅굴의 의혹과 실체를 땅굴 전문가 김진철 목사, 한성주 전 군수사령관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전격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충격적인 땅굴을 공개합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 광사동에서 남침 땅굴로 보이는 지점을 저희들이 찾았는데요. 무려 이 땅굴을 발견하는 데는 7개월간의 추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김진철 목사인데요. 오늘 이 땅굴을 언제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건지 저희들이 시사탱크를 통해서 최초로 지금 공개합니다. 방송사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채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 목사님. 맨 처음에 언제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지금 경기도 양주 강사동 이 지역은 2013년 12월 달에 지역 주민들의 제보였습니다. 예. 그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또 동일한 제보가 있는지 없는지 탐문을 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 저희들이 이제 그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 공간을 이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우리 낭불사에서 하는 것은 주민 제보를 받고 이 다오징 탐사를 하고 다오징 탐사에서 공간 반응이 나오면 이제 두 번째는 그 3인치 75mm 시추 작업을 이제 지하 한 30m까지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면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mm T4 작업을 30m까지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낭굴사가 사용하는 수중 도공기를 거기에 넣습니다. 넣어서 이제 거기서 작업 소리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리를 녹취를 해야 돼요. 그 녹취를 하게 되면 이게 땅굴이 징후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 과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픽이라고 이거는 뭐 비용이 한 1,00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 고비용을 들어서 우리가 지상에서 전파를 쏘가지고 우리가 그 또 물리 탐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 독일의 ESP5000이라는 지하 25m 전후의 그 공간을 찾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제보와 이게 땅굴이라고 정언하는까지 단계가 최소한 5단계에서 또 많으면 7단계를 거쳐서 땅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 양주 강사동은 우리 낭굴사에서 7단계를 거쳐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4월 달부터 물리 탐사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2일 날 북한의 그 우리가 30m 전후에서 평안남도 사투리 여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제가 직접 우리 들으셨죠? 제가 듣고 직접 녹음을 하셨죠? 녹음을 했죠. 오늘 여기서 공개를 하실 거죠? 당연히 공개해야죠. 전부 그 땅굴에서 찍은 사진 전부 다 가지고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5단계에 걸쳐서 최초로 땅굴 확인 작업을 해 들어갔었던, 그러나 저희들이 단정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하진 않지만은 만에 하나의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 우리 국방부가 이걸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는 이 마을 주민과 땅굴 탐사 전문가들이 이것을 찾아서 의병처럼 사실 발굴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국방부와 우리 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것을 의혹의 대상으로 이 땅굴을 간주하고 대신 정부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판단 나름대로 분석하시면서 접근에 들어가 보시죠. 그럼 땅굴 확인 현장 작업 동영상을 방송사상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사탱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이 땅굴에 들어갔다 오셨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저 땅굴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지상에서 그 밑바닥이 22m입니다. 그리고 네. 저 층은 마사암층이라 그래서 그 마사암이 물을 안 먹으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밑바닥은 22m고 22m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의 출구용 땅굴로 의심되는 땅굴을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저기가 경기도 양주 광사동인데 자, 지상에서 지하로 22m까지 내려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22m까지 내려가서 22m에서 옆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22m에서 북쪽으로 약 45도 방향하고 그런데 이제 22m에서 밑에 8m 전후 그러니까 지표상에서 30m 전후에 봉경도가 있어요. 봉땅굴이. 그 봉땅굴을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창근 단장, 김진철 목사, 이승식 본부장이 2개월 동안 작업을 하다가 이런 돌에 의해서 자, 잠깐만요. 이해 주십시오. 이게 편석입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편석이에요. 저렇게 땅굴 탐사했었던 저 땅굴 갱도에서 지금 가지고 나온 그렇죠. 거기서 인위적으로 붙인 것을 제가 손으로 띄어서 가지고 온 거죠. 자, 여기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 지금 20m 지하 땅굴에서 나온 이 돌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이 땅굴이 자연 땅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굴이고 특히 북한에서 팠다고 생각되는 근거가 좀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탐지 작업을 지금 들어갈 텐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돌이 깎여진 겁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채석기로 절단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땅굴은 자연 땅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한다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건설 공사 현장에서 판 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땅굴의 소재는 맨 처음에 그 실마리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신고를 해준 거다. 주민들이 그 강력한 폭음 소리를 가장 많이 제보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네네. 자, 그러면 이 땅굴이 자연 땅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굴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또 하나 북한에서 팠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자, 굴 현장에 들어가 보면 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려요. 그리고 북쪽에 땅굴 라운딩이 한 4m 정도 열렸고 남쪽에 한 1m 정도 지금 우리가 작업 중에 있는데 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게 발파석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폭음수를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발파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연구소 그러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나노기술원에서 분석했을 때 하약발과 관계된 발파석이다.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분석 결과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네. 자, 이 돌을 잠깐만 여기서 봅시다. 이 돌을 거기서 갱도에서 가지고 나온 돌인데 이게 발파석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지금 이 검게 이렇게 타들어가 있는데 이게요. 그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화학 약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실 발파할 때 생긴 그런 어떤 흔적이라고 연구소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분석 의뢰체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한국나노기술원에서 동시에 지금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럼 여기는 전부 화학 물질이 지금 여기 그 망간이 가장 많이 나왔고 망간과 규소가 이게 화학 성분이다 이거죠. 그 하약 성분이다 이거죠. 하약 성분의 그 주 원소가 그게 망간 규소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이건 자연석이 아니고 자연 땅굴이 아니라고 하는 건 확신이 됐고. 자, 인공석이고 지금 인공적으로 땅굴을 파는 과정 속에서 지금 화학약품까지 이렇게 지금 사실 사용을 해서 이런 돌들이 지금 흔적이 다 나온 것이 과학적 증거로 밝혀졌는데. 또 한 가지 더요. 자,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그러면 이것이 주체가 이 땅굴을 파는 주체가 어떻게 북한이 하는 소행이다라고 우리가 이 판단을 나름대로 접근을 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이 땅굴이 우리가 그 동두천에서 들어왔어요. 동두천에 들어와서 작년에 2013년 그 국회 국방위에 육군본부가 우리가 그 경기도 구리 그리고 연천 쪽에 중요한 땅굴을 찾아서 확인하고 있다. 그때 제가 10월 14일인가 여기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굴 라인이 구리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가 사실상 구리 땅굴 작업을 2개월 채 못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인을 쫓아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여기서 우리가 땅굴을 굴착했고 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심도 36m의 물에 차 있는 네. 연청 9mm 땅굴하고 이 네. 노선하고 거의 같은 노선입니다. 네. 네. 그 노선까지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증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오징과 또 3인치 시추 작업과 또한 전기 비정 물리 탐사와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하면 그 땅굴 지도를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현재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김진철 목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굴 속에서 지금 저 이렇게 긴 이 새꼬치로 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거는 이제 북쪽 방향이에요. 네. 땅굴 라운딩의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북쪽 방향에 얘들이 네. 발견이 되면 대묘기를 하죠. 네. 대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쇠꼬지를 갖고 건드려도 흙처럼 파이는 거예요. 그럼 원래 그 지하에 저 흙은 저렇게 안 파이죠. 쉽게 이렇게 파이는 흙이 아니죠. 인조로 뭘 이렇게 자연스럽게 덮어놨기 때문에 지금 한번 파여진 흙을 갖다가 이렇게 메꿔서 덮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이렇게 파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파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인위적으로 대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홈이나 쇠꼬지를 갖고 하면 저게 파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지금 20m 내려가서 22m까지 내려가서 네네. 북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뚫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뚫린 구멍들을 지금 저렇게 막은 부분입니까? 저 부분이? 대묘기 일명 역대책을 했다는 거죠, 북한이. 아하. 만약 땅굴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뻥 뚫린 땅굴을 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공간을 대매우기 일명 역대책을 하는데 이 편석이나 저러한 지역의 마삼의 재질을 가지고 공간을 대매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언제쯤 왜 어떤 식으로 저걸 대매웠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민간 탐사자가 땅굴 이제 라운딩을 찾아서 위에서 공격해서 내려오니까 네. 그 공간을 놔두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을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예. 역대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간을 대매우기를 하는 거죠. 자, 한성수 장군님. 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김진철 목사님과 함께 네. 저 지역의 다우징 탐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정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6개 가닥이 저 현장을 지납니다. 네. 그리고 남쪽 약 300m에 있는 네.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상가 부지로 저것이 들어갑니다. 아하. 그래서 상가 부지에서 또 지질 탐사를 했었습니다. 네. 지질 탐사 자료를 제가 제공을 했는데 그 지질 탐사 자료를 보시면은 그 밑에 거대한 땅굴망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예. 서울대학교 윤종열 박사팀이 네. 답을 내줬습니다. 김진철 예. 목사님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네. 따라서 저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나는 땅굴망이고 네. 그것이 지금 시초하고 있는 그 지점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어디나 다우징을 해보면 예. 연속적인 라인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게 북쪽, 남쪽 예, 쭉 연결되어 있는 쭉 것은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지금 예, 이렇게 보십니까? 그걸 이제 다우징을 해보면 네. 이쪽에도 6개, 이쪽에도 6개, 이쪽에 6개. 아하, 이게 연결되어 있는 6개 망이 지나는데 그중 하나를 22m까지 공략했구나 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 탐사 작업을 하실 때 서울대학교 어떤 분이요? 윤종열 박사팀이 예. 그때가 아마 2월 달인 것 같았죠. 네. 2월 달에 이쪽에서 탐사 작업 하시는 팀 쪽에서 의뢰를 하신 겁니까? 이창근 씨가 같이 우리 일하시는 그분이 이제 의뢰를 해갖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이제 그러면 윤정군 교수님 팀들이 윤정열 교수님 팀들이 네네. 저 땅굴을 보고 네네. 어떤 판단을 과학적으로 하셨고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을 좀 듣고 싶네요. 예,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픽을 전문적으로 네. 윤종열 박사님들이 해줘요. 예. 저희들이 이제 돈을 주고 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하 공간에 네. 우리 그 다우징 탐사나 시추 장비에서 나온 지질대하고 예. 동일한 동공 현상이 그 전기 토모그래피에서 그게 잡혔습니다.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절개 작업을 하고 있고 예. 그 상황에 물론 뭐 오차 범위가 있지만 그 오차 범위는 저희들이 최대한 뭐 5m 정도는 그 오차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네. 그 자체도 지금 그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네. 그 물리 탐사 결과들 그대로 나와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윤 교수님 같은 그 팀들도 탐사 팀들도 저것은 지금 북쪽에서 판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혹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쪽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분석을 어떻게 했길래 왜냐하면 저건 이제 북쪽에서 판 땅굴이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갖고 있는 저 겁니다. 지역이 그 마삼 지역이라 네. 자연 동굴 형태가 일어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 동궁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동궁이 그 전기 토모그래피에서 이렇게 나타난 그 자체는 이거는 분명히 인공적 손길이 우리가 추정하는 북한의 어떤 땅굴의 소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하 땅굴 안에서 며칠 동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지금 탐사 작업을 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저 굴 속에 제가 어제까지 75번을 제가 내려갔습니다. 75번을 내려가서 밤낮으로 내려가서 지금 탐사 작업을 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뭐 2014년 5월 2일 오후 4시에 저희들이 녹취를 하고 확신을 갖고 이제 마지막 하는 것이 우리 절개 작업이에요. 네, 그 잠시 후에 저희들이 틀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 저게 뭡니까? 편석입니까? 네, 편석입니다. 그 대매운 저 돌과 흙은 무엇인가요? 왜 편석을 이용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빈 공간을 대매우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편석들이 안 들어가면 견고하게 이 굴 자체가 대매우치질 않아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이제 세면 작업을 할 때 세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근도 넣고 자갈도 넣는 것처럼 이 편석이 들어가야만이 이 대매우기 자체가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안 그러면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젖이고 그러면 무너져 버리거나 이렇게 뚝이 무너지듯이 허물어져 버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움푹 패인다든지 네, 그렇죠. 다든지. 네네. 저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저들이 되매우기를 하는 것은 아주 정교합니다. 저것을 하여튼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이 사명을 갖고서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편석이 저기서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산화 실리콘이나 이 접착제 이런 성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 이게 인공적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북한 이 땅굴 발각되면 그 지역 흙이나 돌로 메웁니까? 예, 그러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재질로 메워야 전문가가 아니면 그 공간을 찾기가 힘들어요. 아하.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전술 전략이고 또한 요것이 이제 그 우리가 산화 실리콘 접착 성분 요것도 이제 여기서 분석했을 때 이게 공사장에서 돌과 돌 사이에 접착 성분으로 쓰여진다고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그 들어간 것이 규산소다. 요겁니다. 이게 자, 잠깐만요. 저기에 지금 그 김 목사님이 들고 있는 저 부분이 저 성분입니다. 저게 지금 이 성분입니다. 이 성분입니까? 네네네. 저 산화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기서 이거 저겁니다. 그럼 이것은 저기서 지금 떠가지고 온 겁니까? 오늘 제가 작업장 가서 떠가지고 온 거예요. 일부러 시사 탱크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지키기 위해서 떠고 온 거예요. 뭐 특별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니네요.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 미끌미끌 할 것이고. 잠깐만요. 네, 손으로 한번 만지면 이 모래석하고 이렇게 미끌미끌하고요. 또 이 점질이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네네. 네. 그런데 이거 마치 무슨 풀로. 네네, 그렇습니다. 풀로 이렇게 접착체처럼. 네네. 세멘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네. 이 손가락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접착이 되는데요. 네네. 이게 붙는데요. 네네. 달라붙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이걸 마치 그 건물 이렇게 지을 때 시멘트처럼. 네네. 건물 틈 사이를 메꾸고 또 위아래를 이렇게 덮고 메꾸는 데 있어서. 네네. 이 접착제 역할로 이걸 외장 접착제 역할로 이걸 쓴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그 결과에 보면은 시멘트 급결체나 접착제로 쓰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성분 규산소다라는 겁니다. 이게. 규산소다란. 이건 정말 검사 결과예요, 이게. 이건 정말 이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이 흙은요. 이 마치 우리가 진흙도 많이 만져보고 그랬는데요. 마치 강한 풀이 이렇게 안에 섞여가지고 흙이 사람 이 엄지와 검지도 이렇게 쉽게 띄지 못하도록 이렇게 달라붙게 이렇게 만드는 접착성이 아주 강합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땅굴에서 자기네들이 팠던 그 땅굴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대메우면서 그 메우던 그 집안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돌 같은 걸 그리죠. 이렇게 밑에 쌓으면서 그걸 전부 이렇게 접착제로 시멘트 이렇게 집어넣듯이 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바르는 그
성분으로 이걸 사용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한 증거가 거기서 이제 이 땅굴은 지하수와의 전쟁인데요. 거기서 흘러오는 물이 저기 이제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번에 이제 검사 결과에 동일한 성분으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 산화실리콘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이게. 물이죠. 그럼 이제 지하수가 흘러오니까 여기다 이게 녹아서 물이 용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용해된 물입니다, 이게. 아, 그래서 이 물도 지금 일부러 거기서 떠가지고 온 겁니까? 그 밑에가 바로 그 성분이에요. 그 밑에 새까만 거. 지하수는 아주 맑은 물이어야 되는데 이런 혼탁한 물은 저것들이 용해가 되니까 거기에서는 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물의 성분과 지금 여기 산화실리콘 성분이 동일한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을 한 겁니까? 이번에 연구소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한국 나노기술 연구에서. 그러면 이게 소위 지금 이 규소소다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성분이 가장 많답니다. 이게 금속용 아니겠어요? 이제 그게 가장 많은데 이것이 이제 화학 성분에 의해서 접착 성분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아, 자, 금속용어 규소소다. 이 가스형법에 있어서 주물사 점결체로 쓰이는 재료로서 Na2SiO2 뭐 화학물질이네요. 아무튼요. 가가지고 흙과 돌을 이렇게 접착시키는 외장 접착제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이건 뭡니까? 그 이제 수질 검사 결과죠. 앞에 보십시오. 앞에. 이번에 거기서 나온 이제 검사 결과죠. 수질 분석 결과가 지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의뢰해서 과학적으로 나온 데이터군요. 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은 이것을 왜 북한이 했다? 북한이 판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이제 조금 후에 이제 공개될 저희들이 2014년 5월 2일 날 그 땅굴 징후 작업에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때 절개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녹취가 돼야 돼요. 그 녹취에 보면 그 북한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탈북자 단체에 의뢰해 보니까 평안남도의 사투리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땅굴이 발견이 되면 대묘기를 할 때에 이제 그 북한의 그 영상을 보면 작업 현장에 노래도 불러주고 또 사내 방송도 하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사내 방송의 톤의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얘들이 땅굴 현장에 땅굴이 발견이 됐을 때 이 역대적 대묘기 하기 위해서 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목소리를 우리가 위해서 녹취를 하고 확신을 갖고 5월 19일부터 우리가 절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장군님. 지금 저쪽에서 그러면은 저걸 메워놓고 저쪽으로 파들어가면은 또 북쪽으로 들어가는 땅굴이 있다는 겁니까? 뻗쳐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기까지 지하 20m까지 파고 6갈래로 이렇게 이 가닥이 그 땅굴이 뻗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러면 저렇게 메꿔놓고 그냥 다시 그 땅굴로 북쪽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갱도가 밑으로 지나는데 이 위에 구조를 2중, 3중으로 갔습니다. 그럼 그 바로 위에서 이걸 판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아까 김진철 목사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땅굴에서 발견된 이 편석이 다른 그 여러 땅굴 의심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요게 그 화학 흔히 있는 요것을 제가 3월 달에 김진철 목사님하고 가산 디지털 단지에 23층 빌딩이 있습니다. 지상 20층, 지하 3층. 그 CNN 방송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현장 가셨었던 그 부분이요. 거기에서도 끄집어 올리니까 저런 화약 흔히 있는 폭파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국방부에다가 증거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산동에서 이 탐사를 했을 때 발견했었던 이 편석과 지금 이 경기도 양주에서 지금 가지고 온 이 편석과 동일한 그 화학 물질이 돌에 묻어 있었다. 그래서 동일한 화학 물질임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신 겁니까? 그쪽의 것은 과학적으로 의뢰를 안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모양, 까맣게 탄 흔적은 동일했다는 거죠. 그 가산동 디지털 단지에서도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의뢰를 해갖고 답을 얻었고. 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요. 그 강원도 철원에서 우리가 1, 2호 땅굴들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된 땅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굴.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도 왔다 갔다 하는 땅굴. 거기서 발견된 땅굴에서 발견된 돌은 이렇게 산화물질이 이렇게 돌에 묻어
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폭음 소리와 우리가 이제 본경도로 그러니까 공격을 들어가면 얘들이 이 본경도를 대매우기, 역대책을 하기 위해서 폭발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얘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땅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업에 동참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 폭음 소리에 의해서 돌이 하약발이 받았다는 거죠. 말씀하시죠. 저기 이제 동굴이 보이는데 그렇죠? 뒤편에 저것도 결국은 화약을 넣고 폭발을 시켜서 전진을 하니까 이게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저 모양을 보시면은 저쪽에 이제 나가면서 아주 강한 안반이 나오면은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고 폭발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밑에 산재에 있죠. 그거는 뭐 안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 땅굴에서 폭발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폭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파편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치우나요? 그걸 이제 버럭이라고 해갖고. 버럭이 지금 작년 10월 달에 이 자리에서 방영된 걸 보면은. 북한군에게 이 정신 교육을 하는 용으로 쓰는 건데 계행차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뭐라고 하죠? 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갖고 버럭을 거기다가 올리면 뒤로 가서 계행차에다 실어갖고 뒤로 보내는 거죠. 마치 광산에서 우리가 그 석탄, 무연탄 이렇게 실어 나르듯이 그런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운반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북한 그 탈북자들은 자기들이 머리에 이고 또 갖다 버렸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다방면으로 치우는 거죠. 그 이 땅굴 의심 장소를 우리 군도 알고 있습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온 것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뭐 여러 차례 저희 작업하는 것을 보고 간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견된 걸 알고 있습니까? 신고했습니까? 뭐 일단 우리가 관계 기관에 그 관련 부대 쪽에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신고를 했지만 그분들이 뭐 공식적인 그 어떤 인원을 끌고 저희들에게 찾아온 것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왔다는 사실 기억하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국방부의 땅굴 탐사는 1990년 3월 3일 그 강원도 제4땅굴 양구 땅굴이 발견된 이후부터는 절개 작업이 없어요. 절개 작업을 왜 안 합니까? 왜냐하면 땅굴은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땅을 파야만이 땅굴이 나오는데 지금 국방부는 그 땅굴 시스템이 그 위에서 그 시추 작업만 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사로만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러한 땅굴이 지금 수도권 쪽에 들어와서 많은 주민들의 재부가 폭발하느냐. 25년 동안 사실상 국방부가 땅굴을 절개하는 작업이 거의 제로 상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갑자기 지금 수도권을 그 이상으로 좀 땅굴의 지금 정우가 지금 막 곳곳에서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방부가 작년에 이 구리 지역에서 장비를 투입해가지고요. 그 땅굴 지붕 포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20m, 22m까지 지금 내려가서 이런 상황까지 지금 뭐 거의 뭐 우리가 보기에는 땅굴을 인위적으로 파서 지금 작업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확신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도 국방부에 의뢰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의 것은 제가 정리해서 4월 29일 날 국방장관께도 그다음에 대통령께도 다 보냈습니다. 제 책 뒤에 부록으로 그걸 했는데 저러한 것들을 증거로 인정을 안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이 나와도 땅굴이다라고 아직까지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은 땅굴이 없는 상태로 양주에서도 이게 벌어져도 그거는 민간인들이 지들이 미쳐서 하는 짓이지 땅굴은 없다. 이게 지금 국방부의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이 구리 지역은 55km 떨어진 곳이라서 그동안 남한 내에 4km 밖에는 땅굴이 없다는 국방부 입장을 상당히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장소가 아닌가요? 중요한 장소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왜 실패했느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방부 안에 땅굴과 관련된 기술자라는 인적 자원이 없어요. 현재 전문 탐사팀들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문 탐사팀이 있다 할지라도 25년 동안 그 기술 개발이나 인적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인적 자원이 우리 낭불사 수준보다도 못한데
어떻게 땅굴 찾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5살짜리에게 너 밥 해오라. 예. 그 5살짜리가 밥을 할 줄 압니까? 네. 지금 국방부의 사실상 그 땅굴 기술과 장비 자체는 네. 사실상 뭐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까지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네, 요게 네. 그 화학 이 화약 편석이. 흙이 있는 요것을 네. 제가 3월달에 김진철 목사님하고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에 23층 빌딩이 있습니다. 네. 지상 20층, 지하 3층. 그 CNN 예, 방송에 바로 직접 가서 그겁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 현장 가셨었던 예, 그 부분이요. 거기에서도 끄집어 올리니까 네. 저런 화약 흔이 있는 폭파석이 나온 겁니다. 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국방부에다가 증거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산동에서 이 탐사를 했을 때 발견했었던 이 편석과 예. 지금 이 경기도 양주에서 양주에서 지금 가지고 온 이 편석과 동일한 그 화학 물질이 네네. 돌에 묻어 있었다. 네네. 그래서 동일한 화학 물질임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신 겁니까? 예, 그쪽의 것은 과학적으로 의뢰를 안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모양, 예. 까맣게 탄 흔적은 동일했다는 거죠. 아, 그 가산동 디지털 단지에서 50km 떨어진 구리시 지역에 북한 땅굴 징후 포착. 휴전선 4-5km 이내에만 북한 땅굴이 존재한다는 기존 주장 설득력 일나. 대남 침투용 땅굴을 직접 목격했다는 탈북자들의 이딴 증언. 서울 인근 땅굴 의심 지역에서 들리는 의문의 폭음 소리. 북한 땅굴, 우리의 후방을 노리다. 김일성, 전쟁 일어나면 땅굴 몇십 배 진가 발휘할 것. 김정은, 김일성 유흥 따라 땅굴 통한 무력 통일 노리다. 북한 특수부대 대남 기습과 생화학 테러 루트 땅굴.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지하철역과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 경보. 땅굴 전문가 이종창 신부와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 그리고 안보 전문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현재 진행형 북한의 땅굴 위협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전격 분석한다. 네, 저희가 과거 땅굴 방송을 할 때도 일부에서는 21세기 웬 땅굴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첩 방송을 내보낼 때는 21세기에 무슨 간첩이냐, 이제 영화의 소재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렇게 다루고 지내는 그런 이슈를 새삼스럽게 왜 지금 땅굴과 간첩을 캐캐묻게 보도하냐, 또 새로운 메카시즘 조작이냐,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들이 본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른 방송의 안보에 대해서 눈을 감아도 대한민국에 바늘구멍만한 틈바구니 안보 구멍도 저희들은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방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첩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이석기 사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땅굴 방송이 나간 이후에 또 제6, 제7, 제8의 땅굴이 발견되지 않길 바라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틈틈이 이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굴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특수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만에 달하는 특수 게릴라들을 집중 융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들어온다면 어디로 들어올까요?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까? 땅굴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땅굴 전문가 이종창 신부와 김진철 목사, 그리고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를 모시고 현재 국방부에서 탐사 작업하고 있는 땅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북한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땅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셔서 또 저희들이 시청자들 앞에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 그런 결과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시추 작업, 그 다음에 탐사 작업, 경기도 파주와 구리시에 지금 탐사 작업을 계속 지금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경기도 구리 그러면은 이 휴전선에서 상당한 거리 아닙니까? 약 50km 정도 되는데, 만일 구리에 지금 탐사 작업을 하고 있다면 북한이 50km, 휴전선에서 50km 이남까지도 충분히 땅굴을 파고 들어올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구리라 그러면은
이 신부님께서 맨 처음 문제 제기하셨던 그 노선 가운데서 몇 차 노선에 해당합니까? 6번 노선입니까? 예. 시청자들 위해서 6번 노선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6번 노선이 어딘가 하면 연천군 백학면 네. 그 왼쪽입니다. 네. 고령포 지역이라고 옛날에 그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예. 1번 첫 번째 땅굴. 예. 그 바로 오른쪽에서 140도 각도로 해가지고 동두천으로 해가지고 예. 동두천 덕전역 그 지하철 전철이 다니는 데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거기까지 전에 탐지했는데 네. 그 뒤에 최근에 탐지된 것이 11년 2월 13일입니다. 네. 일요일이죠. 화도 그 초등학교까지 왔습니다. 네. 그건 100% 확실합니다. 자, 연천, 동두천, 포천으로 해서 구리까지로 연결되는 그 노선을 지금 뚫고 들어오겠다. 구리라는 거는 저쪽 진전 노선한 그쪽에 해가지고 화도읍으로 가는 거기에서 네.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구리가 됩니다. 구리시가 됩니다. 그럼 구리까지가 목표입니까? 아니면 서울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건 아마 이쪽 의정부 남쪽으로. 네. 그래서 춘천저 들어가는 그 도로 거기까지 전부 다 막아버리고 춘천 북쪽은 다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쪽 남쪽으로는 구리시 쪽으로 해서 서울시의 한강변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존에 이중정 신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주장하실 때는 북한이 이미 서울까지 들어왔다 땅굴이. 여기도 있죠. 서울역 후문에도 있고. 서울역 후문까지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여기까지 들어왔다면 그것이 17개 노선 가운데서 2번 노선과 4번 노선이라는 겁니까? 2번 노선이고 6번 노선은 저쪽에 또 있고요. 4번 노선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화석정, 인민항 화석정이 있죠. 자, 일단은요. 1번 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1번 노선은 김포죠. 김포. 예, 김포반도에 임진강과 한강 만나는 바로 거기에서 북쪽에서 한강 밑으로 파고 와가지고 180도로 네. 해를 이사단 금곡까지 왔습니다. 그 김포에서 하와이 쪽으로 해서 나온 것이 1번이고 2번 노선은요? 2번 노선은 자유로 거기에 아쿠아랜드라고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 바로 왼쪽에서 140도 각도로 해가지고 원정리. 예, 경의선 원정역이 있습니다. 네. 거리로 와서 신천역까지 140도로 쭉 왔는데, 네. 거기에 아래로 길을 내서, 수색역. 네. 거기는 붕괴로 빠지게 됐죠. 수색까지 들어왔습니까? 불광동 수색까지 들어왔습니까? 수색역에 벌써 왔죠. 거기서 네. 지하에 30m 밑에 푹 빠져가지고, 그걸 다시 또 전부 다 메꾸고 해가지고 지금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백마역, 화전역, 그 위로 전부 다 합니다. 잠깐 신부님 물 좀 드십시오. 네. 물 좀 드시고요. 자, 지금 저희들이 네네. 그동안에 군 당국이 늦게라도 이제 장거리 땅굴을 시인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성이 있는, 네. 지금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있는 시인이다. 자, 제가 이제 그걸, 10일 날, 네. 이제 국감이 시작돼서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에게 이 제출된 것이 결국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동아일보가 사실상 특정 뉴스를 내보냈는데, 네. 자, 실질적으로 이걸 딱 보면서 지금 23년 동안 국방부하고 우리 낭물사하고 장거리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치열하게 23년 동안 싸웠어요. 네. 자, 그래서 국방부는 장거리 땅굴 없다. 근데 장거리 땅굴이라는 우리를 아예 정부의 조선TV에서 일방송, 네. 이방송 했을 때 네. 국민들에게 땅굴 가지고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낭물사 단체라고 네. 국방부가 중심이 되고 심지어 보수 농계까지 방송이 내버려서 네. 우리를 굉장하게 매도를 한 것이 그 중심에 국방부였어요. 네. 그 국방부가 이번에 국감 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구리에 지금 작업 중에 있다. 확인하고 있다. 네. 그러면 TNG 4km밖에 없던 그 국방부의 생각이 23년 동안 하루아침에 55km를 벌쩍 뛰어넘은 거예요. 네.
내가 그걸 딱 보면서 과연 이게 원맨쇼하냐? 네. 아니면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네. 남굴사 대표로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동아일보의 전체적인 그러한 이 내용을 딱 보면서 느낀 것이 일단은 물 버럭 공기 때문에 네. 후전선을 DMZ를 못 넘어온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포기를 하고 네. 장거리 땅굴이 일단은 남굴사에 일단은 손을 일단은 들어줬다는 진정성을 제가 봤습니다. 네. 왜 봤느냐면 제가 땅굴 사이에 10년을 하면서 처음으로 땅굴 탐지가의 실전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정치들 다 보여줬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비가 말이죠. 예전에 1974년 10월 26일에 땅굴을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TF4를 만들면서 정말 TF4를 이용을 해요. 그때 썼던 그 장비가 네. 34년짜리 이 장비를 아직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은 이 굴착 장비 내지는 이 소위 말해서 착굴 장비가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을 텐데. 당연하죠. 우리는 지금 이 땅굴을 탐사하는 탐사 장비가 지금 34년 전 거란 말입니까? 70년대까지 70년대 탐사 장비를 가지고 지금 탐사 작업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설마 그러겠어요? 현대화된 장비를 이게, 가지고 하겠죠. 여기 보세요. 34년, 23년, 10년. 자, 그런데 여기 사는 이 아이가 땅굴 예산 1년에 4억 8천밖에 안 돼요. 네. 4억 8천밖에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네. 땅굴 찾는데 한계성이 있다고 이 책임자가 네. 솔직하게 시연을 했습니다. 자, 신익균 대표님. 최근에 그 북한에서 넘어온 기순자들, 탈북자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국방부에서 보고서를 썼는데, 주로 이 비무장지대 그 북쪽 건너편에 있는 2군단과 5군단에서 이 개성과 철원 쪽에서 주로 땅굴 작업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증언을 내놓고 있는 것이 국방부의 보고서 내용에 들어있거든요. 북한의 2군단과 5군단이라 그러면은 군의 성격이 어떤 군대입니까? 당연히 2군단과 5군단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휴전선을 건너편에 4, 2, 5, 1 이 순서대로 서쪽부터 동쪽까지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황해도 NLL 북쪽은 4군단, 그리고 경기도 북쪽은 2군단, 그리고 네. 철원 같은 그 중부전선은 5군단, 그리고 강원도 북쪽은 1군단이에요. 네. 그럼 강원도 쪽에 뭐 땅굴 파서 들어와서 뭐 큰일 있겠습니까? 작업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당연히 6.25 때 우리 서울을 침공하고 전격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왔던 그 세 개의 축선, 즉 파주, 연천, 철원 이 세 개의 축선이 바로 2군단과 5군단 지역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서울을 땅굴로서 에워싸서 예. 서울에다가 기습 테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번에 그 뭐 이석기의 아로 그 조직에서 어떤 그 국가기관 시설들을 자기들 스스로 파괴하자라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네. 하는 그런 용도로 쓰려면 당연히 2군단과 5군단에서 땅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이제 그 장성민 앵커께서 모두에 21세기에 왜 땅굴이냐 네. 말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시민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21세기이기 때문에 땅굴을 파야 된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2012년 이전에는 북한은 땅굴이 없어도 그나마 남한에 이 부대를 보내서 테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2년 이후부터는 그 통로가 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뭐 저 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에 AN-2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프로펠러 비행기에 제공 침투를 해서 거기다 특수부대를 태우고 제공 침투해서 특수부대를 이렇게 그 공중 감축시킨다 하는 네. 그 아주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저공 비행기, 예, 저공 헬기. 그 네. 천이나 플라스틱 이런 거로 만든 비행기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 우리 공군이 피스아이 조기 경보 통제기를 4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기 경보 통제기는 하늘 위에서 꼴짝이꼴짝이까지 날아다니는 모든 비행 물체를 다 탐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AN-2기가 북한에서 이륙을 해서 작업하는 것까지 다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 결국 2012년도부터는 북한이 AN-2기를 가지고 남한의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어떤 이 통로가 좌절된 거죠. 우리가 가고 있는 빛이 초계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다 잡히게 돼 있다는 거죠. PSI 조기 경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북한이 뭔가 특수부대가 지금 이제 5년 전보다 지금이 특수부대가 5만 명, 6만 명이 더 늘어났어요. 네. 13만 명이다가 지금 20만 명이 됐습니다. 특수부대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딘가에 보내서 써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내느냐. 결국은 이제 AN-2기가 안 된다면 땅굴밖에 없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북한군의 장거리 땅굴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북한 동영상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이 김 목사께서 갖고 나오셨는데 우선 북한 동영상을 보고 나서 대담 나누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생명의 붉은 기 앞에는 우여곡절과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예견치 않았던 난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당과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요구되는 이런 순간에 이 청년 결사대원들처럼 나서지 못하고 위험 앞에서 몸을 움츠린 적이 나에게는 없었던가. 수많은 쇳돌을 캐내어 사회주의를 지키려고 이런 아슬아슬한 전투도 벌여야 할 때 이 청년들처럼 첫 번째로 어깨를 내대지 못하고 잠시라도 주춤거린 적이 나에게는 없었던가. 그 엄숙한 물음에 언제나 떳떳하게 대답하는 청춘. 쓸모없는 보록덩어리가 아니라 번쩍이는 쇳돌이. 이야, 충격적이네요.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 폐광 탄광총 같은 걸 이용해서 땅굴을 파고 있는 작업을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마 나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네네. 이 북한이 장거리 땅굴을 팔 능력은 없을 것이다. 우선 그 물과 네네. 버럭과 공기 이 세 가지를 처리할 기능이 없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절대 장거리 땅굴을 못 팔 것이다. 이런 어떤 억측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정설이었죠. 그런데 네네. 저 동영상을 보니까 네네. 그 억측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물, 공기 버릇 때문에 장거리 땅굴을 못 판다는 그 사람은 난 솔직하게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네. 저러한 동영상이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 그 낭불사 그 땅굴 탐사 단장 이창근 씨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본 가가지고 이 영상을 확보한 거예요. 그 땅굴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이 내보내겠는데 지금 예전에 보수 농민이라는 조갑제시까지라도 물 공기 버릇 때문에 장거리 땅굴 못 판다. 이걸 가지고 실제 국방부가 23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장악할 동안에 북한은 마음 놓고 수도권까지 땅굴을 지금 파온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십시오. 자, 물처리. 자, 땅굴을 받아보니까 지하수가 터지니까 거기 구멍 내가지고 풍나무 갖고 거기 박아서 말뚝을 치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지금 하는 게 지금 북한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 버럭. 자, 버럭 보십시오. 거기에 갱도로 와가지고 싣고 와서 4군단에서 땅굴과 관련된 사람이 전문이 뭐냐면 목사님 갱도 입구까지 와가지고 그걸 포장해가지고 포대 넣어가지고 공사장에 공사장으로 밤에 군사위성이 지나갈 때 이거 간다는 거야. 가장 많이 간 데가 서해 가문공사. 그 두 번째 평양과 원산 간 만년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 공사 많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땅굴을 구축하다 보니 우리나라 지역에는 엄청난 폐강이 많습니다. 뒤에 보니까 일부러 폐강에 처리한다. 만약에 저게 정신이라면 폐강을 처리하면서부터 거기서 없는 부속과는 공기 문제까지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영상을 통하여 그동안 국방부가 24년 동안 물, 공기, 버럭 문제 때문에 장거리 땅굴을 불가능한 그 자체가 이 영상 두 개에서 완전히 오늘 박살난 겁니다. 지금 북한이 실질적으로 보셨죠? 땅굴을 파면서 이 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런 걸 다 감내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직접 증언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북한 영상을 통해서. 북한이 만일 서울까지 땅굴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것이 지금 몇 군데가 있다면은 그게 어떤 요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제를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질학자나 이런 어떤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수십 킬로까지 땅굴이 파질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장담 못하겠다. 알 수 없고요. 다만 이런 서울선까지 지금 구리까지 지금 탐사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주 그 심각한 의심을 가지고 탐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리는 바로 우리 저 한강 그 지역이거든요. 구리에 조금만 내려오면 강남하고 위도가 똑같죠. 구리는 바로 강북의 제일 남쪽쯤 돼요. 그러면은 바로 워크힐 호텔인데 그렇지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만약에 광장동. 제가 구리에 땅굴을 왜 팠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구리 쪽으로 해서 어딘가로 나온다면 그 인근에
우리 한국군의 특수전사령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왼쪽 어딘가로 또 가면 또 그 육군 항공부대가 또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마비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우리 그 신부님께서 수색역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색역에 보면 국방부가 있고 네. 국방대학교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뭐 신촌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신촌 내에서 나와서 조금만 왼쪽으로 하면 청와대 있죠. 네. 그리고 신촌으로 나와서 조금만 여기 들어오면 방송국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서울 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해서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 다 죽여버리든지 네. 아니면은 6.25 때처럼 아예 부산까지 완전히 전국토를 다 점령해버리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의 항복을 받는 것이 제일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항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부산까지 점령하면 제일 쉽죠. 네. 그러나 그보다 더 쉬운 것은 순식간에 우리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 심장부만 장악하면 이런 끝나는 거죠? 장악을 해버리면은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다 잡아놓고 자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합병한다라는 것을 의결해라 라고 하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심각한 위험성이 땅굴에 만약에 서울에 온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가슴 떨려서 이 방송 진행하기가 상당히 겁이 나기도 한데요. 이 신부님, 평생 38년 동안을 이 땅굴 탐사관 전문으로 해오셨는데 이 묵현리 땅굴이나 연천 땅굴을 그동안의 제5의 땅굴이다 이런 주장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만일 구리시에서 땅굴 탐사가 된다면은 제5 땅굴이 사실상 연천리, 묵현리 땅굴이 다 확인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 들어가면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 연결되는 곳이 있는데 그 연결에 찾아가면 다 제가 본 거 140도 저 북쪽에 있는 거 다 나오죠. 그대로. 축을 수백 개 되는 거 다 나오죠. 성신여도 다 나오죠. 이동 초등학교 나오죠. 여기 무슨 초등학교인가 바로 여기 덕수 초등학교. 네. 지금 바로 보고 왔습니다. 오시기 전에 거기 현장에 가셨었어요? 지금 이렇게 고생했어요. 눈도 더운데. 예. 요 바로 저 이화학당 서대문 형무소로 오르고 45도로 신촌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화학당에서 덕수 초등학교에 왔었다 동서입니다. 그거는 지도에 보면. 예. 지금 그래서 보충 지도도 구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보려고 그렇게 다 구했습니다. 네. 여기 와서 바로 요 한국일보 조선일보 건너 있네요. 네. 거기 그 롯데 뭐 맞던 거 있대요. 롯데 뭐 본부가 뭐 있었더라. 네. 거기에 딱 와가지고는 두 갈래 마지막 출구는 2개 딱 내놨습니다. 요 초등학교 그 정문에는 네. 공안 3개 딱 내놓고 하나는 쫙 요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더군요. 위에는. 예. 그 밑에 지하에 거기에 2개 딱 나와 있습니다. 양쪽으로. 자. 나중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두고 보십시오. 자, 김진철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그 보충 설명한 게 뭐냐면 2010년 11월 28일부터 네. 2011년 2월 1일까지 2월 초까지 요 지금 구리 위에가 바로 묵현리예요. 네. 그 묵현리에 엄청난 폭음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제가 6월 17일 여기서 방송할 때에 네. 묵현리 주민은 땅속에서 폭음 소리, 다이아마트를 터지는 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네. 그 당시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발표했냐면 그 폭음 소리는 천마산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다. 네. 그리고 또 고장난 보일러 소리다. 네. 그리고 그 사냥꾼의 청포 소리다. 예. 그렇게 엄폐했던 것이 바로 묵현리 땅굴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구리에서 지금 국방부가 땅굴 침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바로 묵현리 그 위에 동네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2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예. 땅굴에 대한 묵인했던 그 자체가 2년 후에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묵현리 주민이 그 땅굴을 듣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주민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그 당시 저희 방송에서 주장했었던 묵현리 땅굴, 지금 현재 구리시의 땅굴 탐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리 바로 위가 묵현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종창 신부님이나 이 김진철 목사님 이야기는 이 묵현리와 구리가 가깝다. 아주 연결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신인균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로 그 지역이 바로 이 광장동 근처, 워커 근처가 우리 군의 그 특수군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금 연결을 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직접 한번 그 묵현리 주민이 걱정하는 땅굴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죠?
옛날에 왜 공사 잘하는 데 어디 뭐 바오 같은 거 쪼개려면 뭐 다이나마이트 터치잖아요. 그런 소리가 갑자기 없어나 꽝 하더니 또 꽝 이렇게 있더니 거기 그거 났더라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남고 터지는 소리라고 나는 생각해. 그 새 잡는 초 있잖아요. 엽살이 있어나요. 그 소리도 아닐까요? 아니 총소리야. 이거 총소리를 모르겠어요. 자, 지금 현재 이 앞에 것은 이 화성 땅굴 안에서 방방방 드릴로 막 갈가대는 막 돌 막 마시는 그런 어떤 소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묵현리 땅굴. 그 주민이 지금 다이나마이트가 쾅쾅 터지는 소리가 지금 몇 차례 났다고 묵현리 주민이 지금 직접 증언을 했어요. 직접 증언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구리 탐사 작업 끝나고 나서 묵현리로 바로 가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구리 탐사 작업을 제대로 하면은 묵현리와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묵현리 땅굴도 쉽게 발견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자, 여기서 정확하게. 자, 요 선이 우리 그 이동철 신부 6호선의 시발점이 바로 연천 땅굴입니다. 연천 땅굴의 이 지선이 결국 하도읍에 와서 묵현리 와가지고 지금 구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방부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상 이념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쪽에는 지금 뭡니까 김정일에게 충성하고 싶다. 뭐 이석기처럼 아르 조직 만들어서 대한민국 망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도 살고, 어떤 사람은 NLL도 북한에 들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방부가 구리에서 확실한 물증을 잡았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연천에 완성품이 땅굴이 지금 물에 지금 차 있어요. 물에. 그 물에 차 있습니다. 그 물에 차 있는 연천 땅굴을 먼저 덜어내야만이 국민적 그 힘을 가지고 국방부가 여기 묵현리 구리까지라도 힘있게 땅굴 털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국방부가 이번에 예산 사업 발전밖에 안 되고 70년대 장비 가지고 그리고 기술적 한계를 느낀다는데, 그런 자재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구리에서 절개 작업하다가 만약에 땅굴을 못 찾아내면 이거 한 방에 대한민국 자유가 무너질 수 있고, 또 이거 한 방에 종북 세력 자폐 세력 뭡니까 박근혜 정부가 국정은 공격 안 되니까 이제 땅굴 가지고 공격한다고 이렇게 비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불사 대표로 꼭 하고 싶은 것은 구리 쪽에 확실한 물증을 딱 잡아놓고 가장 정확한 연천 땅굴, 거기 물속에 지금 온전히 뭡니까 아치형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요걸 딱 드러내가지고 국민적 여론을 휘어잡고 땅굴 구출하는 것이 이게 정확한 정답으로 생각합니다. 자, 시인규 대표님, 2008년에 탈북자 한 사람이 이쪽에 관련됐었던 그 한 분이 그 강원도 이 감화군에 있는 46사단, 북한군 46사단에서 주로 땅굴 파는 작업을 직접 했다. 본인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46사단은 어떤 부대입니까? 북한의? 그 이제 북한의 5군단 소속이죠. 이제 김화군인가? 김화군. 강원도 김화군이요? 김화군이면 5사단입니까? 철원은 우리 그 육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단인 5군단이, 우리 육군도 거기는 5군단이에요. 5군단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철원에서부터 포천, 그리고 뭡니까 남양주 이쪽 축선으로 해서 서울을 에워싸는 것이 북한군의 3대 축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작업을 46사단에서 했다고 하면은 이제 5군단의 어떤 우리 5군단의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북한의 5군단의 전력은 지금 어떤 것이 주력입니까? 북한 5군단의 전력은 사실은 우리 5군단보다는 또 좀 떨어지지만 작년에 북한군 총참모장을 했던 현영철, 그 현영철이 지금 5군단장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현영철이 가 있으면서 우리 올해 3월, 4월에 계속 김정은이 전면전 도발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은이 직접 거기에 현장 지도까지 갔다 왔던 곳이 5군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현대적인 전력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지금
원래는 122mm 방사포가 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네. 그쪽 지역에 지금 240mm 방사포가 추가로 배치되고 있다는 그런 그 정보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봄에 5군단 지역이 다른 군단보다 포사격, 실제 포사격 훈련을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아하. 정보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5군단이 북한군의 5군단은 북한군의 2군단과 함께 이 한국을 전면 남침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대로서 사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말씀하신 나는 그 군대 그 정수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구김화 오성산 바로 오른쪽에 거기에서 철원 동숭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동성 초등학교 거리 왔고 그거는 250도 방향으로 왔고 거기에 무슨 그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신김화 거기에 하천을 건너가지고 거기 바로 갔고 하나는 220도 방향으로 해가지고 육사단으로 왔습니다. 네, 그 김정은이 그 현장 지도한 곳이 바로 오성산입니다. 오성산에. 예. 오성산에 어떤 의미가 있죠, 전략적으로? 김정일이 거기에서 왔다는 그 편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이 그게 직접 와서 나도 아버지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를 한 것이고 네. 실제로 그 오성산이 과거에 우리 그 남북 그 6.25 때 굉장히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그런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자, 오성산에 어떤 오성산에 사람입니까? 대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했습니다. 왜? 낭불사 땅굴과 관련됐기 때문에 네. 이 오성산이 6.25 전쟁 때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3일 동안 유엔군이 6만 명, 그 중동군이 4만 3천 명, 그때 중동군 15군 사령관이 친주의 사령관이 거기에 주둔했습니다. 네. 그때 오성산을 뺏기면 조선의 역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230만 발의 폭탄을 내려때렸지만 네. 친주의 사령관이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갱도정법, 땅굴 정법을 알아가지고 땅을 속에 들어가서 네. 결국 유엔군이 오성산을 탄탄을 못했습니다. 네. 일찍 못했습니다. 네. 그때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통해서 야 한반도 지형은 갱도 정법을 통해서 사실상 가능하구나. 그래서 북한의 최고의 성지로 여기는 것이 오성산이고 네. 그리고 6월 1일 김정은이가 오성산 정상에 왔다는 그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자기 할아버지가 6.25 때 실질적으로 패전하고 네. 이제 대한민국을 접하기 위해서는 땅굴을 파려고 했거든요. 실질적인 김일성의 땅굴 전략이 오성산 전투에서 거기서 실질을 배워가지고 네. 후전 협정 이후에 땅굴 파라고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생전에 이 김일성이 이 사실 땅굴이 핵보다도 훨씬 더 유용하고 위력적이다라고 했었던 그 동영상 화면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나서 다시 계속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방어전과 함께 적 후방 중심의 제2전선을 형성하고 배후를 강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경보여단 주력부대가 삽시간에 적의 중심으로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일단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때는 이 땅굴이 몇십 배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남친 땅굴 하나가 핵폭탄 10개보다 더 위력이 있다. 내가 왜 땅굴을 파라고 했겠나? 비행기나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대병력이 침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돈이 들더라도 시간이 있을 때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 땅굴을 미리 파두어야 한다. 자, 저는 1분 후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세 분과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방어전과 함께 적 후방 중심의 제2전선을 형성하고 배후를 강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경보여단 주력부대가 삽시간에 적의 중심으로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일단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때는 이 땅굴이 몇십 배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남친 땅굴 하나가 핵폭탄 10개보다 더 위력이 있다. 내가 왜 땅굴을 파라고 했겠나? 비행기나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대병력이 침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돈이 들더라도 시간이 있을 때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 땅굴을 미리 파두어야 한다. 자, 핵무기 10개보다도 땅굴 하나가 더 파괴적이다. 이 김일성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방금 김일성의 그 여러 가지 뭐 땅굴에 대한 이야기를 폭발성을 이야기했는데 신부님, 예. 운천의 3739 부대 군 부대 밑에까지 지금 땅굴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충격적인데요. 그걸 작년 2011년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8월 25일까지 제가 10번을 거기 가 출장을 해가지고 탐사를 해가지고 군부대로 들어가셨어요? 예, 예. 3739 부대를요? 예, 예. 네. 거기에 연합사에서 나와가지고 2번이나 시출을 했습니다. 기계 2대를 가져와가지고. 그게 언제입니까? 작년 2011년 예. 2월 17일 그 이후부터 네. 8월 25일까지 시출을 4번을 한 거죠. 했는데 4차례 시추 작업을 했는데요. 예. 안 나왔습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 11m 밑에 네. 마지막 나오는 그 출구가 2개를 무너져 있는 그런 선 앞에 거기다 제일 얕은 곳에 파야 되거든요. 네. 시출은 11m 밑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네. 왜 공기 반응 올라고 하는 거 제 원리가 있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연합사에서 나와가지고는 물은 물이고 돌은 돌이지 왜 그것을 저쪽에서 아하. 자기들이 몇 번을 땅굴로 신부님께서는 확인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물 나오는 반응 위에 올라오는 거는 나는 100% 확실한데 자기들이 땅굴이 뻥 뚫린 게 안 나왔다 그겁니다. 네.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 부정합니다. 김민철 목사님 말씀하신 저기에도 저 연천 거기에 9mm 거기도 뭐 석회암 지대다 뭐다 하면서 뻥 뚫리고 나온 걸 가지고 물이 채인 것 때문에 확인을 우리는 해가 사진까지 동물이 다 나왔는데도 네. 부정하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부정하는 육군본부나 국방부는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주장하는 과학적 증거가 미약한 건 아닌가요? 그분들을 설득시키기에? 과학으로 그게 따라옵니까? 땅을 네. 까놓고 구멍 꾹 뚫리면 사진 내면 되죠. 내가 수천 개, 수만 개 지금 제하수를 투명을 받아 물 다 확인해냈고 온천을 열어 수십 개 될 겁니다. 네. 한 5, 60개 될 겁니다. 한국에 온천을 봐가지고 적어도 10억, 20억이 다 돈 들이가 2,500m, 2,000m 8인치로 다 파가 온천이 안 나온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묻을 겁니다. 네. 친구가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돈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합니까? 네. 내가 돈 벌려고 내 명예 때문에 그럽니까? 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반대를 하고 나갑니다. 자.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입을 막을 겁니까? 자, 시규 대표님. 방금 김일성 이야기를 잘 보셨죠? 네. 그런데 이 북한이 과거 베트남전에 이렇게 참전해가지고 네. 베트남의 구찌 땅굴이 한 200km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땅굴 굴착 작업을 배워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든지 장거리 땅굴 개발 능력이 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1, 2, 3 땅굴도 다 가봤고 구찌 땅굴도 가봤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구찌 땅굴하고 북한의 땅굴하고는 좀 규모나 성격은 좀 다르죠. 구찌 땅굴은 이제 은신해 있기 위한 어떤 그런 통로로서 쓰는 것이고 이 북한의 땅굴은 공격의 통로로서 쓰는 땅굴이고 구찌 땅굴의 지역은 주로 흑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안반 지형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땅굴이 북한에게는 사실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네. 이를테면 북한은 비행장마저도 비행기 활주로마저도 땅굴을 파놓고 비행기를 이륙을 시킬 정도로 땅굴을 굉장히 많이 파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전쟁이 발생을 해서 미국이나 한국의 공군기들이 북한의 비행장을 공습을 하면 북한 비행기가 전투기들이 하나도 이륙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 비행장에는 산에다가 굴을 파서 아예 산 깊숙이 들어가서 비행기에 이륙하려고 한 2km는 돼야 되거든요. 네. 한 넓이 폭 한 20m짜리 2km 땅굴을 파서 안방을 뚫어서 딱 파서 거기서 전투기를 이륙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럴 정도로 북한은 이제 땅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해가 있다. 예. 저는 베트남의 구찌 땅굴보다는 북한의 땅굴이 조금 더 수 높은 땅굴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어쨌든 그 베트남의 구찌 땅굴은 전형적인 게릴라전을 하기 위한 땅굴이지만 물론 이 북한의 땅굴도 게릴라전을 위해서 파놓은 땅굴입니다만은 네. 이것이 이제 베트남 게릴라들은 수비를 위한 게릴라였고 네. 이 북한 게릴라는 이제 공격의 전초 작전을 위한 게릴라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이종장 신부님께서 3739 부대 네네. 직접 그때 같이 가셨어요? 저는 같이 못 갔습니다. 그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까? 자, 지금 참조로 네. 우리 이종찬 신부의 이 기술력은 전국에 한 4, 50기에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이 온천들이 우리 이종찬 신부에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네. 다 찾아낸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방부가 장거리 땅굴을 우리 남불사에게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구리의 그 사건을 통해서. 네. 그러면 이종찬 신부가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존경을 해야 되고 네. 또 역사적으로 1975년
3월 19일 제2 땅굴을 찾아내면서 실질적으로 보고공장 강국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그 전까지만 해도 거짓말 했는데 네. 이번에 군에 대해서 이게 언론을 방불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본 입장에서 이동찬 신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나는 바뀔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말씀하시죠. 왠지 그 지점을 알려주시면 네. 제가 한번 나가가 직접 탐사해보면 예. 이건 어느 방향에서 어느 각도로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게 확실하다 아니다를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 탐사 기까지 국방부에서 현재 그렇죠,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16대 탐사 장비하고 8대의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예. 한번 방향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시추 장비 탐사 장비를 16대, 8대씩 지금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국방부에서 연락을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은 가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이 구리와 파주에 지금 그 시추 장비 16대, 탐사 장비 8대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낡았다는 것 아닙니까? 날더니 안 날더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네. 마지막 나오는 출구가 있는 거기에는 네. 500m, 700m, 10m 이내입니다. 예. 저기 그 운전에 그 제가 확인한 거는 바로 논아진 두 가지 논아진 요 앞에 여기서 봤으니까 11m지 실제로 여 끝에 나오는 여기는 500m, 400m밖에 안 될 겁니다. 네. 마지막 하천 밑에니까. 자, 끊는 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만 하면 김미정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곳이나 저기나 연천이나 저기나 확보만 되면 그거 왜 못합니까? 네. 지금 자, 가만히 봤는데. 오늘 시간이 아쉽습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다 지났는데요. 제 4회 땅굴도 이 발견하는데 300차례 시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정보를 온갖 서로 교환하고 정보 작업을 해서 그 땅굴 하나를 발견하는데 300차례 시추 작업을 했고 10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나 10년이 아니라 20년이 걸려도 우리의 안보 구멍에 빈틈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추 작업, 탐사 작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땅굴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고 땅굴 의심 지역을 집중 탐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핵심은 사이버 전자전이자 핵과 생화학 무기를 통한 대량 살상전, 그리고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테러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현대전의 특징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수시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사이버 테러를 가하고 있고 핵을 보유했으며 엄청난 양의 생화학 무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특수전 정예병력을 약 20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당연히 붕괴할 것이라는 착각. 둘째, 우리나라가 북한을 쉽게 흡수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셋째,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무력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구소련이나 구동독처럼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착각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소련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고 이미 파탄난 경제력을 과도하게 군사비에 쏟아붓다가 붕괴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붕괴한 구소련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100만 인민군을 먹여 살리고 전 군의 재래식 군 장비를 최첨단 장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대신 아주 적은 국방비로 핵과 생화학 무기, 장거리 미사일 등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했으며 소수 정예군을 특수 병력화시키는 쪽으로 이미 군사력을 재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구동독처럼 그렇게 붕괴할 것이라는 착각도 버려야 합니다. 구동독의 붕괴 당시 보호국가는 함께 붕괴의 운명을 맞은 구소련이었지만 지금 북한의 보호국가는 강대국으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과거 구소련과 오늘의 중국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끝으로 동독에는 핵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길은 첫째, 하늘을 통한
미사일 공격이거나, 둘째, 바다 밑을 통한 잠수함 어뢰 공격이거나, 셋째, 땅굴을 통한 특수 게릴라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땅굴은 이제 대한민국 21세기 안보에 피할 수 없는 핵심 이슈인 것입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빅을 전문적으로 윤정열 박사님들이 해줘요. 저희들이 이제 돈을 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하 공간에 우리 그 다우징 탐사나 시추 장비에서 나온 지질대하고 동일한 동궁 현상이 그 전기 토모그래피에서 그게 잡혔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절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물론 뭐 오차 범위가 있지만 그 오차 범위는 저희들이 최대한 뭐 5m 정도는 그 오차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자체도 지금 그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그 물리 탐사 결과들 그대로 나와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윤 교수님 같은 그 팀들도 탐사 팀들도 저것은 지금 북쪽에서 판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혹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쪽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석을 어떻게 했길래 왜냐하면 저건 북쪽에서 판 땅굴이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저 지역이 그 마삼 지역이라 자연 동굴 형태가 일어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 동궁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동궁이 그 전기 토모그래피에서 이렇게 나타난 그 자체는 이거는 분명히 인공적 손길이 우리가 추정하는 북한의 어떤 땅굴의 소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하 땅굴 안에서 며칠 동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지금 탐사 작업을 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저 굴 속에 제가 어제까지 75번을 제가 내려갔습니다. 75번을 내려가서 밤낮으로 내려가서 지금 탐사 작업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뭐 2014년 5월 2일 오후 4시에 저희들이 녹취를 하고 확신을 갖고 이제 마지막 하는 것이 우리 절개 작업이에요. 그 잠시 후에 저희들이 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게 뭡니까? 편석입니까? 편석입니다. 대매운 저 돌과 흙은 무엇인가요? 왜 편석을 이용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빈 공간을 대매우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편석들이 안 들어가면 견고하게 이 굴 자체가 대매우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세면 작업을 할 때 세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근도 넣고 자갈도 넣는 것처럼 이 편석이 들어가야만이 이 대매우기 자체가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젖이고 그러면 무너져 버리거나 이렇게 뚝이 무너지듯이 허물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움푹 패인다든지 저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저들이 되매우기를 하는 것은 아주 정교합니다. 저것을 하여튼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이 사명을 갖고서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편석이 저기서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산화 실리콘이나 이 접착제 이런 성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인공적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북한 이 땅굴 발각되면 그 지역 흙이나 돌로 메웁니까? 그러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재질로 메워야 전문가가 아니면 그 공간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전술 전략이고 또한 요것이 이제 그 우리가 산화실리콘 접착 성분 요것도 이제 여기서 분석했을 때 이게 공사장에서 돌과 돌 사이에 접착 성분으로 쓰여진다고 이게 내일로 예정된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경기도 양주 광사동에서 의문의 땅굴이 발견돼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땅굴이 북한의 남침용 땅굴인지 자연 땅굴인지 땅굴의 의혹과 실체를 땅굴 전문가 김진철 목사, 한성주 전 군수사령관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전격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충격적인 땅굴을 공개합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 광사동에서 남침 땅굴로 보이는 지점을 저희들이 찾았는데요. 무려 이 땅굴을 발견하는 데는 7개월간의 추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김진철 목사인데요. 오늘 이 땅굴을 언제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건지 저희들이 시사 탱크를 통해서 최초로 지금 공개합니다. 방송사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채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 목사님. 맨 처음에 언제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지금 경기도 양주 강사동 이 지역은 2013년 12월 달에 지역 주민들의 제보였습니다. 예. 그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또 동일한 제보가 있는지 없는지 탐문을 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 저희들이 이제 그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 공간을 이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우리 낭굴사에 사는 것은 주민 제보를 받고 이 다오징 탐사를 하고 다오징 탐사에서 공간 반응이 나오면 이제 두 번째는 그 3인치 75mm 시추 작업을 이제 지하 한 30m까지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면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mm T4 작업을 30m까지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낭굴사가 사용하는 수중 녹음기를 거기에 넣습니다. 넣어서 이제 거기서 작업 소리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리를 녹취를 해야 돼요. 그 녹취를 하게 되면 이게 땅굴이 징후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 과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픽이라고 이거는 뭐 비용이 한 1,00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 고비용을 들어서 우리가 지상에서 전파를 쏘가지고 우리가 그 또 물리 탐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 독일의 ESP5000이라는 지하 25m 전후의 그 공간을 찾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제보와 이게 땅굴이라고 정문하는까지 단계가 최소한 5단계에서 또 많으면 7단계를 거쳐서 땅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 양주 강사동은 우리 낭굴사에서 7단계를 거쳐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4월 달부터 물리 탐사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2일 날 북한의 그 우리가 30m 전후에서 평안남도 사투리 여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제가 직접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신고를 해준 거다. 주민들이 그 강력한 폭음 소리를 가장 많이 제보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자, 그러면 이 땅굴이 자연 땅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굴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또 하나 북한에서 팠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저 굴 현장에 들어가 보면 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려요. 그리고 북쪽에 땅굴 라운딩이 한 4m 정도 열렸고 남쪽에 한 1m 정도 지금 우리가 작업 중에 있는데 또 하나의 정보 중에 하나가 이게 발파석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폭음수를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발파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연구소, 그러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나노기술원에서 분석했을 때 하약발과 관계된 발파석이다.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분석 결과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 돌을 잠깐만 여기서 봅시다. 이 돌을 거기서 갱도에서 가지고 나온 돌인데 이게 발파석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지금 이 검게 이렇게 타들어가 있는데 이게요. 그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화학 약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실 발파할 때 생긴 그런 어떤 흔적이라고 연구소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분석 의뢰체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한국나노기술원에서 동시에 지금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럼 여기는 전부 화학 물질이 지금 여기 뭐 그 망간이 가장 많이 나왔고 망간과 규소가 이게 화학 성분이다 이거죠. 그 하약 성분이다 이거죠. 하약 성분의 그 주 원소가 그게 망간과 규소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이건 자연석이 아니고 자연 땅굴이 아니라고 하는 건 확신이 됐고. 자, 인공석이고 지금 인공적으로 땅굴을 파는 과정 속에서 지금 화학약품까지 이렇게 지금 사실 사용을 해서 이런 돌들이 지금 흔적이 다 나온 것이 과학적 증거로 밝혀졌는데. 또 한 가지 더요. 자,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그러면 이것이 주체가, 이 땅굴을 파는 주체가. 어떻게 북한이 하는 소행이다라고 우리가 이 판단을 나름대로 접근을 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이 땅굴이 우리가 그 동두천에서 늘어왔어요. 동두천에 늘어와서 작년에 2013년 그 국회 국방위에 그 육군본부가 우리가 그 경기도 구리
그리고 연천 쪽에 중요한 땅굴을 찾아서 확인하고 있다. 그때 제가 10월 14일인가 여기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굴 라인이 구리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가 사실상 구리 땅굴 작업을 2개월 채 못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인을 쫓아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여기서 우리가 땅굴을 굴착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심도 36m의 물에 차 있는 연천 9mm 땅굴하고 이 노선하고 거의 같은 노선입니다. 그 노선까지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증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오징과 또 3인치 시추 작업과 또한 전기 비정 물리 탐사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하면 그 땅굴 지도를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현재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김진철 목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굴 속에서죠? 제가 듣고 직접 녹음을 하셨죠? 녹음을 했죠. 오늘 여기서 공개를 하실 거죠? 당연히 공개해야죠. 전부 그 땅굴에서 찍은 사진 전부 다 가지고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5단계에 걸쳐서 최초로 땅굴 확인 작업을 해 들어갔었던, 그러나 저희들이 단정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하진 않지만은 만에 하나의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 우리 국방부가 이걸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는 이 마을 주민과 땅굴 탐사 전문가들이 이것을 찾아서 의병처럼 사실 발굴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국방부와 우리 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것을 의혹의 대상으로 이 땅굴을 간주하고 대신 정부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판단 나름대로 분석하시면서 접근에 들어가 보시죠. 그럼 땅굴 확인 현장 작업 동영상을 방송사상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사탱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이 땅굴에 들어갔다 오셨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저 땅굴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지상에서 그 밑바닥이 22m입니다. 그리고 저 층은 마사암층이라 그래서 그 마사암이 물을 안 먹으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밑바닥은 22m고 22m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의 출구용 땅굴로 의심되는 땅굴을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저기가 경기도 양주 광사동인데 자, 지상에서 지하로 22m까지 내려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2m까지 내려가서 22m에서 옆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22m에서 북쪽으로 약 45도 방향하고 그런데 이제 22m에서 밑에 8m 전후 그러니까 지표상에서 30m 전후에 봉경도가 있어요. 봉땅굴이. 그 봉땅굴을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창근 단장, 김진철 목사, 이승식 본부장이 2개월 동안 작업을 하다가 이런 돌에 의해서 자, 잠깐만요. 이리 주십시오. 이게 편석입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편석이에요. 저렇게 땅굴 탐사했었던 저 땅굴 갱도에서 지금 가지고 나온 그렇죠. 거기서 인위적으로 붙인 것을 제가 손으로 띄어서 가지고 온 거죠. 자, 여기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 지금 20m 지하 땅굴에서 나온 이 돌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이 땅굴이 자연 땅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굴이고 특히 북한에서 팠다고 생각되는 근거가 좀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탐지 작업을 지금 들어갈 텐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돌이 깎여진 겁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채석기로 절단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땅굴은 자연 땅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한다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건설 공사 현장에서 판 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땅굴의 소재는 맨 처음에 그 실마리는 지금 저 이렇게 긴 이 새꼬치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거는 이제 북쪽 방향이에요. 땅굴 라운딩의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북쪽 방향에 얘들이 발견이 되면 대매우기를 하죠. 대매우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새꼬치를 갖고 건드려도 흙처럼 파이는 거예요. 그럼 원래 그 지하에 저 흙은 저렇게 안 파이죠. 쉽게 이렇게 파이는 흙이 아니죠. 인조로 뭘 이렇게 자연스럽게 덮어놨기 때문에 지금
한번 파여진 흙을 갖다가 이렇게 메꿔서 덮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이렇게 파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파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인위적으로 대매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홈이나 쇠꼬지를 갖고 하면 저게 파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지금 20m 내려가서 22m까지 내려가서 북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뚫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뚫린 구멍들을 지금 저렇게 막은 부분입니까? 저 부분이? 대매혹이 일명 역대책을 했다는 거죠, 북한이. 아하. 만약 땅굴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뻥 뚫린 땅굴을 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대매혹이 일명 역대책을 하는데 이 편석이나 저러한 지역의 마사의 재질을 가지고 공간을 대매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언제쯤 왜 어떤 식으로 저걸 대매였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민간 탐사자가 땅굴 이제 나온 데를 찾아서 위에서 공격해서 내려오니까 그 공간을 놔두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역대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간을 대매혹을 하는 거죠. 자, 한성수 장군님. 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김진철 목사님과 함께 저 지역의 다우징 탐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정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6개의 가닥이 저 현장을 지납니다. 그리고 남쪽 약 300m에 있는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상가 부지로 저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가 부지에서 또 지질 탐사를 했었습니다. 지질 탐사 자료를 제가 제공을 했는데 그 지질 탐사 자료를 보시면은 그 밑에 거대한 땅굴망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서울대학교 윤종열 박사팀이 답을 내줬습니다. 김진철 목사님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따라서 저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나는 땅굴망이고 그것이 지금 시초하고 있는 그 지점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어디나 다우징을 해보면 연속적인 라인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게 북쪽, 남쪽 쭉 연결되어 있는 곳.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지금 이렇게 보십니까? 그걸 이제 다우징을 해보면 이쪽에도 6개, 이쪽에도 6개, 이쪽에 6개. 이게 연결되어 있는 6개 망이 지나는데 그중 하나를 22m까지 공략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 탐사 작업을 하실 때 서울대학교 어떤 분이요? 윤종열 박사팀이 그때가 아마 2월 달인 것 같았죠. 2월 달에. 이쪽에서 탐사 작업 하시는 팀 쪽에서 의뢰를 하신 겁니까? 이창근 씨가 같이 우리 일하시는 그분이 이제 의뢰를 해갖고. 자,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그러면 윤정근 교수님 팀들이, 윤정열 교수님 팀들이 저 땅굴을 보고 어떤 판단을 과학적으로 하셨고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을 좀 듣고 싶네요. 전기 비저항 토목